지난 주말 전국은 야구로 들썩들썩들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구는 풀스윙.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순서가 약간 엇박자였네. 네. 나 아예 몰랐네 이거. 네, 그렇죠. 이거 마치 피치클락에서 그렇죠. 24초에 투수가 공 던지는 거 똑같아요. 25, 27 이러면 이제 심판이 그 사건 난다니까. 그러니까 이 박혜민 사건. 피지클락 지금 네. 요것도 살짝 벌써 이용하는 투수들이 좀 나오고 있고 지금. 근데 어쨌거나. 이거 아니야 이거. 네. 타자가 준비가 안 됐는데 타자의 자. 시간이 있다고. 네. 타자의 시간 있음을 저희가 또 한번 말씀을 네. 드렸었죠. 네. 어차피 피지클락은 올해 시즌 내내 아마 계속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론이 너무 길다예요. 아, 그죠. 네. 저도 좀 그렇게 느껴지는 네. 게 좀 여유를 좀 뭐 메이저보다 좀 더 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템포가 너무 길어. 너무 길다. 25초, 20초는 너무 길다. 이거를 메이저처럼 좀 더 줄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도 아무튼 들고 있는 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네. 자, 지난 주말 두 경기가 5개의 구장에서 두 경기씩 쫙 열렸는데 오늘은 윤세호 기자님과 함께 네. 롯데자이언츠와 LG 트윈스의 경기가 열렸던 잠실구장 음. 요 안을 한번 팍팍팍팍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게 날씨가 또 다 했어요. 날씨가 와 이렇게 물 미세먼지 좀 있었는데 지금 그게 문제냐? 날씨가 야구를 반겨주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화창하고 정말 그 전까지만 해도 갑자기 추워서 야구하겠네 했다가 시범 경기 강설 취소. 맞아요. 시범 경기 막바지에 취소됐잖아요. 네. 네. 그랬는데 정말 개막이 딱 되니까 야구의 신이 보살펴 주시는지 진짜 좋은 가장 완벽한 날씨로 따뜻한 봄과 함께 야구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주말 2연전에 잠실에서 열린 경기를 보고 LG 트윈스 팬들은 아마 우리가 이제 뽕이라고 하죠. 시사량까지 다들 차 계실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걸 녹화하고 있는 월요일, 뭐 지금 3일째야. 네. 내일 화요일 6시 반까지 이대로 가실 것 같고. 반면에 롯데자이언츠 팬분들은 이게 좀 힘드셨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야구라는 게 양 팀이 이제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 팀 중에 더 잘하는 팀이 이기기도 하지만 덜 못하는 팀이 이기기도 해요. 사실 그런 경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 잠실 2연전은 LG가 더 잘하기도 했고 덜 못하기도 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점수차에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점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쨌거나 이제 이거는 우리가 144경기 중에 단 2경기뿐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거의 모습이 그대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네, 겁니다. 그냥 뭐 딱 2경기 한 겁니다. 그렇죠. 144분의 2죠. 그렇죠. 네. 아니 그렇게 따지면 문보경은 144홈런 페이스예요. 문보경 노시아는 지금 그러니까 뭐, 한준수 네, 뭐 이런 선수들은 네. 그렇게 되는 거라서 사실 그거는 좀 말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어쨌거나 뭐 여러 가지를 좀 겨울 동안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는지 선수들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면모들이 좀 있었어요. 네. 자 일단은 양 팀의 선발 투수진에서 일단 확연히 갈렸습니다. 네. 일단 1차전 선발 투수였던 치리노스와 반즈 네. 어떻게 보셨어요? 반즈도 그런데 네. 그러니까 일단 반즈를 말씀드리면 너무 개막전인 걸 의식하는 느낌. 네, 그러니까 큰 경기인 거. 네네네. 승리로 올 한 해를 시작해야 된다. 그런 느낌이 반즈도 그렇고 같이 호흡을 맞춘 유강남 맞습니다. 선수한테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개막전이라는 그 부담감을 전반적으로 롯데가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LG 트윈스도 작년에는 3위로 마무리를 했고 물론 기대보다는 뭐 좀 떨어졌을 수는 있습니다. 성과가 그 전에 우승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이제 롯데자이언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야 올해 진짜 잘해야 돼. 정말 꼭 기필코 잘해야 돼. 가려고는 해야 돼. 뭐 이런 압박감이 있었던 데다가 반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신의 뭐 파트너였던 선수가 재계약도 못했고 네네. 거기에다가 유강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상 이후에 내가 네. 제 몫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유강남 선수가 아무래도 그 공백기 지난해 사실상 거의 전반기까지만 포수를 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어쨌든 이 부상을 좀 이제 재활로 하면서 복귀하려고 했다 결국에 수술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뭐 공백기라면 공백기인데 그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았어요. 경기 감각이 좀 떨어져 보인다. 여러 가지로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되고 네. 좀 말 같지 않은 송구도 좀 나오고. 네, 그리고 뭐 반지 선수도 첫 경기에서 문보경 선수한테 이제 슬라이더 던지다가 네네. 실투가 나와가지고 맞았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 반대로 보면 LG가 좀 편하게 하고 하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치리노스 같은 경우에도 뭐 한 바퀴 돌 동안은 정말 뭐야, 네. 뭐 완벽한데 뭐 이런 네. 생각이었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볼넷도 좀 나오고 네. 맞으면서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위기 상황도 잘 극복을 하던데요. 네, 그리고 또 수비의 도움도 계속 받았고. 수비도 들어왔죠. 예, 그러면서 치노스는 사실 긴장은 아마 치노스가 가장 많이 그렇죠. 해야 되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예. 반주는 지금 경력직이잖아. 네, 3년차
하고 푸시노스는 이제 자신의 KBO 정규 시즌 첫 무대가 개막전이 네네네.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가 미국에서 개막전 경험도 있지 않았더라고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사실 개막전 던진다는 건 대단한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그래도 마이너리그에서 뭐 유망주로 꼽히면은 마이너리그 개막전 선발 투수가 되기도 하는데 네. 그런 경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 무대에서 처음으로 개막 선발을 해봤는데 불구하고 예, 괜찮았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개막전을 받아들이는 뭔가 마음에 있어서 롯데 측이 좀 더 무겁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수비에서도 네. 이제 좀 흔들리는 부분이 롯데는 좀 그게 나왔고. 너무 뚜렷하게 보였던 게 고승민 선수가 첫 번째 수비 에러가 이렇게 오버핸드로 던지다가 맞습니다. 공을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이렇게 약간 놓치면서 그렇죠. 땅에 꽂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모습이 머릿속에 굉장히 강하게 있었나 봐요. 그 다음에 또 병살 찬스가 왔을 때는 거리가 좀 먼데도 이렇게 토스를 하더라고요. 언더토스를 했는데 이게 언더토스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결국에 손목 쓰지 말고 손바닥으로 밀어라. 맞아요. 이 얘기인데 네, 스냅이 걸려버렸어요. 뭐니까 뭐니까 안 갈 것 같거든.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이지만 네. 처음에는 오버스로 던졌는데 땅에 박혔어요. 악송구가 나왔죠. 두 번째는 이게 박혀 있으니까 또 이렇게 던져서 에러하면 안 돼. 그래서 언더토스를 해야지 했는데 하려다 보니까 거리가 너무 먼 거야. 맞아요. 언더토스하기 너무 거리가 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이제 들어가는 힘 거지. 들어가고 손목 손목으로 쓰고. 들어가서 그렇죠. 약간 엘리우 패스처럼 돼버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참 롯데가 좀 무거운 마음으로 개막을 치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확실히 멘탈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멘탈이 좋은 선수라도 좀 극복이 당장은 안 되잖아요. 그게 또 이제 타석에서도 이어지는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수비 문제는 저희가 또 다른 네. 좀 이따 다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치리노스뿐만 아니라 그 이튿날 나왔던 손주영 선수는 LG 트윈스 팬들을 굉장히 설레게 하는 투구를 보여줬죠. 어떻게 보세요? 봉준군 이후 역대 최고죠. 최고의 토종 그 선발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LG에서? 그러니까 저 이제 LG 트윈스 팬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아의 양현종 그리고 SK의 지금 SSG의 김광현 이런 선수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 뭐냐면 외국인 선발을 2-3 선발로 밀고 개막전 선발 설 수 있는 선수. 우리도 그런 선수가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 네. 더더군다나 이제 또 이 하드웨어도 워낙에 맞아요. 크고 네. 그 거물급 투수라는 인상을 좀 주고 있어요. 네. 좋은 점이 너무 많은데 그죠? 그렇죠. 뭘 얘기해야 되지? 일단 그거예요. 오른손 타자한테 강하다. 사실 왼손 투수들 중에서도 네. 정말 레전드급인 김광현, 양현종조차 네. 좀 정말 그 천적들이 있잖아요. 특히 양현종 선수도 좀 몇몇 천적이 있죠. 옛날에 또 유강남 선수한테 굉장히 약했고. 문선재.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왼손 투수는 공의 궤적이 오른손 타자로 향해서 들어오는 그렇죠. 궤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몇 오른손 타자한테는 그냥 휘둘르는데 맞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 상성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근데 손주영한테 이런 상성을 지닌 오른손 타자가 있을까 과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오른손 타자한테 강해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비결은 몸쪽 승부를 잘한다. 일단 그렇죠. 오른손 타자가 몸쪽에 깊숙이 넣을 줄 안다. 기본적으로 또 구위가 뛰어나다. 근데 그냥 단순히 강한 포심만 던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변형을 줄 수 있게 네네. 컵페스트볼, 슬라이더, 뭐 가끔 뭐 완전 타이밍이 다른 커브, 뭐 스플리터 이런 거를 굉장히 요소 잘 배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작년도 기록을 보면은 손주영은 왼손한테 더 피안타율이 높아요. 맞아요. 오른손한테 더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은 와, 이 선수가 진짜로 어쩌면은 그 LG 트윈스의 왼손 에이스 계보를 잇는 맞습니다. 네, 그런 선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어요. 사실 왼손 에이스 하면은 이제 LG 트윈스는 과거부터 봐도 이상훈, 봉중근 네. 이 정도죠. 뭐 중간에 몇 명 기대를 갖게 네, 하는 선수 네, 네. 있었지만 있었지만 그만큼 피어나진 못했죠. 그렇죠. 뭐 이승호도 있었고 아유, 그럼요. 좀 더 뭐 가자면 임지섭도 있었고 몇 명 없진 않았습니다. 없진 네네. 않았지만 사실 뭐 김윤식 선수도 큰 경기에서 강한 그렇죠. 모습 보여줬고 네네. 간간히 있었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정도의 구위, 음, 예 그리고 지난해 보여준 지속성, 음, 그리고 지난해 또 포스트진에서 중간 등판해가지고 또 보여준 모습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뭐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비록 이 선수가 좀 늦게 피어나긴 네. 했지만 지난해 그 임팩트가 너무 강해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어쩌면은 올해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드는 거죠. 거기다 염경엽 감독은 계속 인터뷰에서 이 손주영 선수의 그 RPM 네. 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맞아요. 뿌듯해하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RPM이 높다라는 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현장에서 보지는 못하겠지만 실제 타자들은
그 이럴 때 있잖아요. 와 하면서 네. 포수한테 뭐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물어보는. 있어요. 그 손주영 선수의 경기를 보면은 네. 상대 타자가 아싸 직구야구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네. 파울 나요. 네. 그게 이 RPM과 수직 무브먼트의 위력입니다. 네. 완전히 이 타이밍에 직구 들어와 포심 패스트볼 들어와 앞에 놓고 그냥 딱 그 타이밍 휘둘렀는데. 돌려. 그러면은 포심 들어오면 정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최소한 공이 앞으로는 가야 돼. 그렇죠. 근데 파울이 나요. 네. 그럴 때마다 타자들이 뭐야? 왜 늦어? 그렇죠. 왜 늦어? 뭐야 이거? 이런 표정을 짓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RPM과 수직 무브먼트의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손주영 선수는 지금 그걸 장착을 하고 있는 데다가 네. 거기에다가 딱히 뭐 볼넷을 많이 준다거나 제구 안 되거나 뭐 이런 경우도 가끔 있지만 금방 네. 다시 잡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굉장히 LG 트윈스 팬들의 어떤 설렘을 좀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선수가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손주영 선수는 보통 야구 잘하는 선수들이 물론 고집이 좀 있어야 돼요. 네네네. 자기 있게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손주영 선수를 보면은 일단 박동원 포수와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 돼요. 네. 그래서 박동원 선수가 뭐 이렇게 딱 변화를 주거나 경기 중에 네. 좀 어떤 식으로 방향을 바꾸거나 하면은 거기에 바로바로 따라가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요일 경기도 조금 이제 처음에 하이존 위주로 던졌는데 네네네. 자제다가 안 되다가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랬죠. 예, 그 하이 패스볼이 너무 높게 가기도 하고 좀 벗어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박동원 선수가 좀 조정을 하니까 거기에 또 맞춰서 따라가고 그러면서 또 점점 또 0점을 잡고 그런 다음에 이제 몸쪽 던지기 시작하고 막 바깥쪽으로 커브 던지고 막 이랬는데 좀 이 선수가 머리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영리하다는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니까 자기 고집을 꺾어야 될 때가 있고 부려야 될 때가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안 되는 선수들이 그걸 반대로 합니다. 네. 반대로 해가지고 네. 여기서 말 들어야 되는데 네. 그때는 안 듣고 네. 자기 어떤 좀 이걸 가지고 가야 될 때는 너무 뭐라 팔랑귀가 어떡할까요? 되고. 뭐 이렇게 네, 되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참 잘하는 선수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선수들이 대부분 보면은 좋은 커리어를 가지고 야구를 네. 잘합니다. 네. 그런 것들에 있어 손주영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열려 있는 것이 적절하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쨌거나 손주영의 이제 그 무실점, 무실점, 7이닝 무실점. 1피안타. 네. 이건 진짜 약간 깜짝 놀랄 만한 네. 그런 거였고 사실 그 상대 레이에스라는 이 또 물론 호수비에 잡힌 것도 있어요. 네. 있지만 레이에스는 지금 KBO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타자. 맞아요. 가장 많은 안타를 그렇죠. 기록한. 거기에다가 실제로 치는 거 보니까 웬만하면 다 맞아요. 인필드 안으로 네. 들어옵니다. 맞아요. 지금 공이. 네. 그래서 이런 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뭐 얼마나 좋은 타자들이 또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성과를 냈다라는 건 대단했고 치리노스는 뭐 익히 알려진 바대로 진짜 진정한 땅꾼. 땅꾼. 네, 제가 봤을 때는 치르노스는 아마 한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는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KBO에서 보기 힘든 유형의 맞습니다. 투수기 때문에 네네. 타자들이 뭐야 이런 애가 다 있어 막 이런 그렇죠. 느낌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장신의 그러니까 투심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거는 싱킹 패스트볼이 맞아요. 너무 네.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 우리가 뭐 투심, 싱커, 투심, 커터 이런 거는 가다가 이렇게 끝에서 변화하는 부분이 그렇죠. 많거든요. 이렇게 좀 다 와서 폼플레이트에서. 네네. 근데 치노스의 이 싱커는 그냥 손에서 벗어난 순간부터 이 무브먼트가 엄청납니다. 네네. 거의 약간 그 요즘에 미국에서 뭐 스플릿 핑커 패스 스플리터와 패스볼 합친 그런 구종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느낌의 싱커예요. 근데 또 스플리터도 있죠. 네. 그래서 일단 이 낯섦이 전 치누스한테는 시즌 초반에는 최고의 무기가 될 것 같고 네. 진짜 시험 때는 한 바퀴 돌고 나서 그렇죠. 전력 분석 들어가고 타자들도 치누스와 몇 번 더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가 저는 시험 때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전 구단의 전력 분석팀이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제일 바쁠 때잖아요. 네. 실제로 들어왔더니 이 선수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다 외국인 타자들은 어디를 던져보고 해보면서 다 데이터 쌓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치리노스가 파악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뭐 이렇게 쭉쭉 가지 않겠나. 네. 이건 사실 LG 트윈스에게 굉장히 큰 청신호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명의 선발 투수 이외에도 불펜진 또한 뭔가 그 불안감들을 좀 많이 지우기는 하는 분위기긴 한데 물론 점수차가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박빙 상황에서도 이런 정도로 던져줄까에는 물음표가 있습니다만 좀 어떻게 보셨어요? 불펜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냉정히 바라봤을 때 아직 불펜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그런 상황도 나오지 않았고 맞습니다.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일단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심스럽게 본다면은 네.
이대로라면 또 김진성이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해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일요일 경기에서 바로 나왔죠. 네. 말루 위기가 딱 되니까 네. 김진성이 나오는 모습. 그래서 아직은 불펜에 대한 물음표가 시원하게 지워지지는 맞습니다.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불펜진의 말루에서 나오는 이제 점수차가 좀 있다 보니까 팬들이나 뭐 이 김진성 선수조차도 네. 말루를 좀 즐기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뭐 장난삼아 할 정도로 뭐 또 나와서 잘 막으니까 네네.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김진성이라는 이 불펜 투수 한 명만 믿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니 네. 아마 여러 가지로 그 투수 코치와 감독, 수석 코치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시범 경기부터 개막 2연전까지 다 놓고 봤을 때는 네. 그래도 좀 믿을 만한 불펜 투수가 커리어가 있는 김진성과 김강률이 아닌가. 맞습니다. 김강률 선수가 물론 실점은 했지만 그때 보니까 그래 쳐라. 점수 많이 그렇죠. 나는데 뭐 어때. 볼넷보다 네네. 낫자고 그냥 초구부터 그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기 흐름을 알고 거기에 맞는 투구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베테랑인데 네네. 김강률 선수는 베테랑답게 또 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뭐 아무리 쳐봤자 다 안타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그냥 툭툭 던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노하우가 있는 선수들이 결국엔 시즌 초반에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좀 젊은 층인 뭐 박명근 선수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좀 백세현 선수도 투수로서 커리어가 많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백세현 선수가 구속은 정말 잘 나왔는데 이게 볼볼이 나오면은 그냥 점수 생각하고 가운데 던지자 해도 되거든요. 거기서. 그렇죠. 물론 자기 기분이 좋으니까 막 152 나오고 그러니까 네. 좋아 보여주고 싶고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그 점차에서는 그냥 쳐라 잘 그렇죠. 치세요 하고 그냥 던져도 돼요 가운데. 맞습니다. 예, 한 가운데 던져도 되는데 이게 또 보여주고 싶은 게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좀 그런 게 필요해요. 투수는 치려면 쳐라. 그냥 그렇죠. 운에 맡기자. 그렇죠. 나중에 이 공을 치고 나서는 그 뒤에는 난 모르는 일이야. 그럼요.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점차가 있으니까 물론 뭐 한두 점 차고 막 주자 깔리고 그럼 그때는 좀 이제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터득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예, 지금 LG 젊은 불펜 투수들이 좋은 공 갖고 있는데 상황에 맞는 투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투수로서 어떤 시야가 아직까지는 네, 확보가 좀 덜 된 느낌. 예, 그러니까 내 공이 좋으니까 내 공의 힘으로 그냥 눌러버릴 거야. 여기에 좀 매몰되는 경우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 네.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LG 트윈스는 개막 2연전을 통해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요소는 다 터진 셈인데 저희가 다음 컨텐츠에서 이제 방망이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롯데자이언츠가 약간은 좀 꿈틀했지만 결국 고작 이 두 경기입니다. 네. 두 경기이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봐야 할 그런 호흡을 가져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다음 컨텐츠에서 이제 양 팀의 방망이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는 풀스윙!